예, 오늘 핫한 경제 이슈 뽑은 이슈톡톡 시간에는 한국은행이 거의 1년에 11개월 만입니다. 거의 1년 만에 다시 연 이 금융협의회 얘기를 중심으로 이주열 한국총재 발언, 그리고 최근 우리 경제 상황들 이런 얘기들을 좀 두루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오늘 그 차관들의 그 물가 관계 회의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나온 내용도 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금융협의회가 근데 이게 시중은행자들이 한국은행 총재랑 만난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아마 시초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외화 자금이 빨리 이제 빠져나감으로 해서 나타나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협업을 통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정기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분기별로 이제 통상 한 번씩 하다. 근데 그 사이에 별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열렸던 게 지난해 12월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난해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는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그동안에 이제 저금리에서 그렇죠. 금리 인상에 기조를 해서 시중은행장들이 이제 한국은행을 불렀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과연 이 금리 인상이 통화량 변화에 어떻게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9개 시중은행장을 불러서 당시에 어떤 저금리에 익숙해진 가게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 얘기를 통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동안은 별 뭐 이슈가 없었습니다. 금리는 뭐 올릴 것이다 내릴 것이다 얘기만 있었지.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금융시장이 급변동하다 보니까 외화 자금이 빠져나갈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중은행장들을 불러놓고 자, 지금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지금 뭐 금리도 오른다고 하고 외화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하니 그런 걸 이제 논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근 1년 만에 다시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중앙은행 총재가 은행장들 통해서 민심을 좀 그러니까 읽는 거죠. 예, 읽는 그런 자리 있을 만한 그런 자리네요. 근데 여기 이제 은행장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참석을 했는데 오늘은 9개 시중은행장들이 이제 참석을 했다고 그러대요. 맞습니다. 이렇게 참석을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각자 뭐 최근 금융시장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답니까? 일단 비공개로 진행이 돼요.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 크게 세 가지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최근 오늘은 뭐 증시가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융시장 변동성은 재차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라는 점 하나. 그렇죠. 두 번째는 이번 이제 금융시장 불안이 과거와는 좀 다른 차원이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환율도 그리고 시장 금리도 같이 올랐었던 경험이 있지만 이번만큼은 주식이 변동성이 커졌지만 환율과 금리가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다. 이게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세 번째가 이처럼 이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게 되면 이 시중은행들은 비 올 때 우산을 뺐습니다. 맞아요. 중소기업들로부터. 대기업은 탄탄한 신용도와 자금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온다 하더라도 여유 자금을 쓰면 되지만 지금 뭐 당장 이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3조 원 이상의 SOS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이제 정책 금융공사를 통해서 1조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제발 비 왔을 때 우산 뺏지 말아주세요 라는 시그널을 준 거고 시중은행장들은 그러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정도입니다. 그러게요.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 좀 자세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오늘 나왔던 얘기와 관련해서요. 몇 가지를 조금 더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LG경제연구원 조영무 박사 전화로 연결해서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인철 소장도 말씀을 하셨던데 최근 주식시장 상황이 지금 과거 금리 위기 때 주식시장 상황과는 좀 여러 가지로 다르다.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떨어지는데 외환시장이랑 뭐 채권시장은 뭐 그렇게까지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 이거의 이유가 뭘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을 많이 내다 팔았다라고 한다면 주가뿐만이 아니라 채권 가격도 떨어지면서 채권 수익률 같은 시중금리가 급등해야 맞고요. 그렇게 판 돈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자기 나라로 빼내갔다라고 한다면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야 맞았을 겁니다. 달러를 막 사가는 거니까요. 가져가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가 급락 폭에 비해서 시중금리는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고 도리어 떨어지는 모양새를 나타냈었고요.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도 그다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실제로 주식을 많이 팔았고
9월부터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채권을 순매도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돈을 실제로 환전을 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나 자기 나라 돈으로 바꿔서 많이 빼내가는 수요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실제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채권을 판 매각 대금을 환전을 하기보다는 외국인 계좌에 그대로 넣어두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빼가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을 팔아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시중금리가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에서 한국은행이 과연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론이 도리어 확산이 되면서 지난 10월 금통위 이후에 커졌었던 금리 인상 기대가 도리어 퇴색하는 조짐이 있고요. 예. 그것이 시중금리에 반영이 되면서 시중금리가 급등하기보다는 도리어 조금씩 떨어지는 모양새를 나타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어떤 스탠스, 그러니까 이 금리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 그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금리를 올리기 힘들 거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주열 총재가 근데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 달이 이제 올해 마지막 이제 채권 결정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달인데. 뭔가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좀 있을까요? 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에서는 당초 전망보다는 11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확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은행이 과연 11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우리 거시경제 흐름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지가 못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경기 성장세가 갈수록 둔화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성장세가 낮아지지만 내년에는 더더욱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근에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체는 2% 가까이 올라왔지만 그렇죠. 네. 우리 경기의 회복세 또는 우리 가계의 소비 수요 자체를 나타내는 코어 CPI, 가령 에너지나 석유류의 물가 그렇죠. 또는 식료품이나 농수산물의 가격 상승세를 제외를 한 나머지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1% 전후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예. 그러한 가운데서 남은 금리 인상 관련된 요인들이라고 한다면 가계부채 증가 또는 주택가격 상승 이런 것들일 텐데 가계부채 증가세는 보다 더 강화된 DSR 규제의 시행으로 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주택가격 상승세도 최근에 시행되기 시작한 주택 관련 규제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안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일하게 남은 것이 외국인 자금 이탈, 특히 그렇죠. 한미 정책금리 역전에 그렇죠.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인데 실제로 최근에 외국인 자금이 나가고는 있지만 그리고 9월부터는 채권 자금도 순매도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집계는 되고 있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처럼 이렇게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주가가 급락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금융시장이 어려운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부담을 더 키우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논란이 제기가 될 수 있겠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주열 하는 총재 역시도 오늘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향후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그만큼 한국은행이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역시 11월 금리 인상을 쉽지 않게 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우 박사와 얘기를 나눴는데 조 박사님이 금리와 관련해서 지금 분위기에서 금리 올리기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그 마지노선으로 보는 게 1%포인트예요. 그런데 12월에 이미 미국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올린다 했죠. 그러면 과연 이 시점에서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2명이나 소수 의견이 나와서 5대2입니다. 사실 1명만 나와도 한 2, 3개월 내로 올렸었고요. 근데 지금 금융시장이나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100% 전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잠재적 성장률이라는 건 2.78%예요. 네. 그럼 올해 그 정도는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금리를 만일 그렇잖아도 실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년으로 밀렸을 경우에 이게 자본 이탈이 더 가속화되겠죠. 연말대로 갈수록.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11월에 좀 인상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강력하게 준 만큼 만일 늦춰지게 된다면 실기론에 대해서 더 이제 얘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더 어려워졌을 때 정책적 여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올해 1년 이상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한은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내년은 미국은 3번 더 금리를 인상하겠다. 2020년까지 기준금리를 3.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이미 로드맵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동결 기조로 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아마 11월 말 내지는 1월은 중순이거든요. 40월 간격으로 열리다 보니까 2번 중에 한 번 올리겠지만 저는 오히려 연내 올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가계대출 같은 거 생각하고 또 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들 부담 갖고 있는 거 생각하면 어차피 한은이 실기론 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한 번 욕 더 먹고 조금 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가계부채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은 근저당을 123%로 이미 은행을 잡고 있어서 1억 원 대출해줬는데 선순위로 은행은 찾아가기 때문에 은행이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서 위험한 건 오히려 이제 햇살론이나 이 정책금융상품들의 연체율이에요. 저신용도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금융권, 대부업체에서 빌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 감안해서 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중금리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요인, 과연 이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를 굉장히 중요시 볼 것인가, 아니면 경기 둔화나 이런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역점을 둘 것인가, 이 두 개에서 선택을 해야 될 사안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한은이 고심은 하겠지만 금융시장 불안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빨리 금리를 한 번 인상하고 나서 그 추이를 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금리 올려도 1%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0.25%포인트 올리고 이제 그게 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시그널을 주는 차원의 어떤 그런 게 더 크다고 그런다면 충분히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금리협약이 요 정도 하고요.